비상 박영민 2-2죠. 공동체와 의사소통 보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는 대화의 원리가 나와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소통을 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화자가 있고 듣는 청자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될까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뭐예요? 화자가 청자가 어떤 내용을 나눕니다. 그죠? 뭐 안에서? 맥락 안에서. 뭐 시간,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인 이제 맥락 안에서 이 내용을 나누는데, 이 내용은 뭐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담화라고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올라왔고요. 고1 때는 이제 뭘 배우냐면 이 담화, 즉 대화의 원리를 물어봐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보면 원리라는 게 뭐야? 뭐 대화를 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맞아. 공손하게 말하자. 그리고 적절하게 대화를 잘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자랑 청자가 힘을 합쳐서 협력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막 한국인이니까 그냥 대충 대화를 해왔으면 그걸 좀 정리하자 이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파트에서는 공손성의 원리, 어떻게 하면 공손하게 말할 수 있을지, 또 협력의 원리,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좀 추가된 게 이제 체면 유지의 원리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 출판사에서도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화를 하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요런 거가 주가 된다. 요런 걸 알아두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두 단어 구름은 방금 전화가 와가지고요. 잠깐 전화 받고 왔어요. 자, 다음 두 단어 구름은 각각 관습, 개성과 관련 있는 단어들로 구성되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거 채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보니까 뭔가 틀에 정해진 느낌이 딱 들어있고, 여기는 어때? 되게 독특하고 개성 있죠? 그런 걸 얘기한다라는 건데,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자, 공동체의 관습을 지키며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걸 사용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관습이랑 개성이란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거는 우리가 내용을 확인하면서 해결해 볼게요. 자, 결과적으로 지금 첫 번째 부분에서 물어보는 거는 개인이 속한 집단, 공동체의 의사소통 방식이 지닌 다양성을 고려하여 말할 수 있나요? 선생님은요,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그래서 그 말투가 좀 사실 좀 그래요. 표준어도 아니고 또 부산 사투리도 아니거든요. 좀 애매해요. 부산에서 지금 거의 근 몇 년 살았니? 거의 한 14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난 부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편도 완전히 거의 기장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 부산 사나이거든요. 자, 부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제 아기가 나왔어. 그럼 아기는 무슨 말을 쓸까요? 아직은 지금 제가 주 양육자라서 지금 서울 말을 쓰긴 하는데, 표준어를 쓰긴 하는데 아직 몰라요. 어디서 이제 부산 사투리를 올라올지 몰라.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말투가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개인이 속한 집단, 공동체 이런 의사소통 방식이 지닌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듣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근데요, 이 집단 공동체는 요런 지역 집단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세분화가 된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세대요. 어르신들이랑 우리 말 잘 안 통하죠? MZ 용어 모르시죠? 그런 것들 얘기하죠. 또 이거는 성별에 따른 말투를 얘기하는 거고요. 직업, 지역 이런 식으로 개인이 속한 집단, 공동체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점 이해할 수 있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야 된다. 지금 요 정도로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 개성 있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쓸 때 자신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떠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수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으로 얻은 깨달음, 느낀 점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개성 있게 그렇게 쓸 수 있는가 물어보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건강한 자아, 감동과 즐거움 이런 걸 느낄 수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대화의 원리를 고려하여 대화하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죠. 대화를 잘하려면 뭘 지켜야 된다? 그 대화에 협력해서 말해야 된다. 자, 그래서 협력의 원리에는 크게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의 경률. 이제 무슨 경률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어떤 좀 법이다. 뭐 안 지킨다고 어디 잡혀가진 않아요. 자, 양의 경륜은 뭘까? 오케이.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일정한 이제 충분한 양의 정보만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TMI 금지. 그지? 너무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질의 경륜이에요. 자, 뒤에서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해할 수 있게 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질의 경륜은 그 정보가 정확한가? 그치? 누가 나한테 뭘 물어봤어. 내가 구라만 까면 되겠어? 안 되겠죠. 질이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정보는. 그러니까 정보가 정확해야 된다. 자, 세 번째. 관련성의 경륜. 그럼 말 그대로 뭐겠어? 관련 있는 말을 해라. 내가 A를 물어보면 A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B에 대해서 대답하면 이걸 어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지금 몇 시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진짜 세상 살기 싫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야, 오늘 무슨 요일이야? 와, 나는 진짜 이 날만 되면 힘이 들더라 이런 무슨 요일이라고 물어봤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면 요거는 관련성인 경륜을 어긴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태도의 경륜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제일 헷갈려. 중의적이거나 모호한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태도의 경륜 뭐라고요? 중의적이거나 모호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태도를 지니려면 자, 공부할 때도 어떻게? 예쁘게 딱 앉아야 되지. 공부하면 공부하는 거 빡.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엎드리고, 저 막 핸드폰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도의 경륜 같은 경우는, 딱, 대화에 있어서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 요 정도로 이제 연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나도 너무 힘들어. 이거 암기시키기가. 예, 요거 하나만 외워주면 되겠죠. 나머지 너무 쉬우니까. 자, 공손성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 요건 좀 밑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를 살펴보고 일단 협력의 원리를 알아보자 했으니까, 그죠? 동희야, 너 축구 잘해? 내가 전화 오기 전에 말이야. 학교에 유소는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지금 벌써 쉼표 나왔죠? 지금 너 축구 잘하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동희 말 길다, 그지? 그 친구가 내 실력을 인정해 줄 정도란다. 나 어릴 때부터 축구를 했어. 주말마다 축구 교실에 나가서 꾸준히 연습했더니 축구를 아주 잘하게 됐지. 뭐야. 결론 축구 잘한다는 말이잖아? 조금 이따 축구 같이 할래? 좋아. 근데 너 어저께 축구부 입단 시험 본 건 어떻게 됐어? 내가 축구를 어디에 뒀더라. 못 들은 척이 포인트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기억 같은 경우는 어떻다?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딱 깔끔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내용까지 말했어요. 자, 그럼 뭘 어긴 거? 양의 경륜. 그리고 질문하지 않은 내용도 얘기했죠. 관련성의 경륜을 어겼습니다. 요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와요. 다음 설명을 바탕으로 동희에게 조언할 말을 써보자. 요렇게 양의 경륜부터 태도의 경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양의 경륜은 뭐라고요?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질의 경륜은 진실을 전달해라. 관련성의 경륜은 대화의 목적과 주제에 관련 있는 정보를 제공해라. 태도의 경륜은요, 간결하고 조리 있게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해라입니다. 자, 3번 우리 화성이가 물어본 걸 대답하지 않았죠? 그래서 뭘 어겼다? 관련성의 경유를 어겼다. 그러면 이 뒤에 게 중요해. 의도적으로 어기며 축구부 입단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자, 그러면 도움말. 화자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을 할 때는 협력의 원리를 의도적으로 어길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공손성의 원리예요. 공손성의 원리는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얘기했죠. 말을 할 때는 어떻게 공손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 내가 있고 친구가 있다 이렇게 찝시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요령의 경률이랑 관용의 경률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예시가 제일 효과적이냐면 돈 빌리는 상황. 자, 돈 빌릴 때. 아니면 우리 학생이잖아요. 지우개 빌릴 때 가봅시다. 자, A가 말해요. 비야, 야, 돈 좀 꺼줘. 자, 돈 빌리고 싶어. 그지? 지우개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자,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말을 해야 우리 B가 돈도 빌려주고 지우개도 빌려줄까요? 자, 요겁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해야 되죠. 그죠?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해야 되죠. 그럼 어떤 멘트를 쓰는 게 좋을까요? 자, 우리 A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 B야, 너 요새 사정 괜찮니? B야, 너 요새 일이 잘 된다면서? 일이 좀 괜찮니? 자, 중요한 것은 내 사정을 얘기하는데 B한테 선택권을 꼭 줘야 된다는 점이에요. 왜? 꼭 빌려줘 라고 하면 부담이 굉장히 커지죠? 나 요새 어려운데, 내가 요새, 야, 이거 쓰지 마. 어려운데, 혹시, 한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선택권을 준다고. 빌려줄 수 있어? 어려우면 괜찮아. 어려우면, 안 빌려줘도 돼. 그리고, 진짜 빠른 시일 내에 갚고 살해할게. 자, 이거 선생님 이렇게 직장인의 입장에서 요령의 경위를 충분히 사용해서 한번 돈을 빌려봤습니다. B는 빌려줄까요? 자, B가 만약에 빌려준다면 B는 관용의 경유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소한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한다고요. 그럼 B는 어떻게 얘기한다? 진짜 너 어렵구나. 근데 내가 지금 이번에 이제 적금을 깬 100만 원이 있는데, 와, 이거 우리 애 등록금 하려는 돈인데, 너 빌려줄게. 야, 어때? 부담 확 오르지. 그지? 응? 우리 애 등록금 하려고 했던 거 너 빌려준대. 얼마나 엄청난 우정이니? 자, 요렇게 되면, 선생님, 이게 진짜 공손한 건가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사실, 이게 말하기 방식이라는 거지. 얘가 요령 있게 공손함을 어필을 해가지고, 이렇게 겸손하게 돈을 빌리는 게 당연한 것이고, 얘도 빌려주는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게, 얘한테 부담을 지우지만은, 자신이 관용을 내세웠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한다. 그러니까 이런 비의 말하기를 정리하자면 이런 관용의 경륜이 사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사회적인 이야기를 쭉 빼고 이제 지우개 빌릴 대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 자, A가 B한테 지우개를 빌린대. 저 B야, 나 지우개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너 써야 되면 괜찮고. 나 금방 쓰고 돌려줄게. 요런 표현들. 자, 그럼 B는 어떻게 할까요? 나 이거 지금 한 개밖에 없긴 한데, 난 조금 이따가 쓰면 돼. 그지? 부담이 되는 표현 최대한. 너 먼저 써. 난 괜찮아. 자, 요런 아주 서로에게 공손하고요. 서로에게 배려하고요. 이런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말하기 방식을 사용할 때 요령이랑 관용을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조금 쉽거든요.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칭찬이랑 겸양 요렇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A가 B한테 칭찬하고 싶어. 야, 너 이번에 국어 성적 진짜 많이 올랐더라. 진짜 멋지다. 칭찬하는 걸 칭찬의 경륜이라고 한다는 거고요. 자, B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야겠지. 아니야, 이번에 운이 좋았어.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서 그래. 자,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합니다. 그죠? 자기가 부족하다.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겸양의 경륜을 사용한 경륜입니다. 자, 마지막 동의 경륜이에요. 동의 경륜은 어떨 때 쓰냐면 이 의견이라는 게 100%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견의 일치점을 높이는, 최소한 그 차이점을 낮추는 이런 방식이에요. 어떤 게 있느냐. A가 자, 마라탕이 먹고 싶어. B야, 우리 시험 끝나고 마라탕 먹으러 갈까? 자, 근데 B는 뭐가 먹고 싶어? 떡볶이가 너무 땡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난 마라탕 먹고 싶어. 너는? 난 떡볶이가 땡기는데. 오케이, 우리 마라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지? 예시로 종종 나오는 게 뭐냐면 A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 B는 커피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파는 커피집을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일치를 최대화할 때 이런 동의의 경륜이 사용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공손성의 원리를 고려해서 대화를 구성해 보세요. 자, 대화를 할 때는 언어의 절을 잘 지켜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이와 관련된 대화의 원리로는 공손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공손성의 원리란 상대방을 배려, 존중, 예의 있게 말하는 태도를 말해요.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선택권을 주거나, 그죠? 이게 요령의 권유. 두 번째,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하는 요런 방식을 써야 되고요. 또 상대방을 비방하기보다는 칭찬, 또 겸손하게 말해야 되겠죠? 맞아, 내가 똑똑해서 그래. 요런 표현은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의견을 존중해주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줄여나가는 게 아주 좋은 대화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친구에게 에어컨을 꺼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그럼 명령해야 돼? 친구한테. 야, 에어컨 꺼. 이렇게 해야 돼? 안 되죠. 자, 친구야, 부탁하고 싶어. 내가 오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러는데 에어컨 좀 꺼둘 수 있겠니? 근데 사실 여기에 냅다 관용의 경륜만 써있지는 않거든? 자, 관용의 경륜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거라서 솔직히 선생님 생각에는 내가 오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러는 데까지 관용이고요. 그 뒤에가 친구한테 뭔가 부탁하는 요령의 원리가 들어갔다. 요거 두 개를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발표를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요건 하나만 들어있지. 저는 많이 부족해요. 선생님 덕이에요. 겸양의 경륜. 자, 요게 요령의 경륜인 거는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한테. 자, 공손성의 원리를 고려해서 대화를 바꿔보자. 정우야, 내일 별일 없으면 나랑 네 옷 좀 사러 가는 게 어때? 너는 맨날 너랑 안 어울리는 옷만 입는 것 같아. 옷이 그게 뭐야. 자, 요거 너무 비방 아니니? 그지? 자, 그래서 너는 키가 커서 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상하이색 조화만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 칭찬했죠? 칭찬의 경륜 요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 야, 요거 서술형으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연습하세요. 싫어.
곧 시험인데 어딜 가니? 난 집에서 공부할 거야. 자, 의견의 일치점이 전혀 안 일어나지. 그래서 동의 경유를 사용해서 오, 좋은 생각인데 시험 끝나고 가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조율해서 일치점을 높이고 차이점을 줄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체면 유지의 원리예요. 얘들아, 오늘 경기는 졌지만 앞으로 남은 경기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걸? 힘내자. 선배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실수만 하지 않아서도 이겼을걸요? 야, 얘 인성 보소, 인성 보소. 자, 다음 설명을 참고해서 선배가 느꼈을 감정, 이유를 말해보자. 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라는 자의 모습 인정받고 그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기를 바라는데 이것을 체면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체면을 존중받으면 자신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지만 체면이 손상되면 당혹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는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등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할 수 있는 말, 행동을 피해야 된다. 이것을 체면 유지의 원리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표현을 삼가고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체면 유지의 원리. 자, 요거는 이번에 추가된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은 그걸 고려한다면 후배 선수는 남들 앞에서 선배의 체면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이거 들어도 기분 나쁠 것 같긴 한데, 그지? 선배, 힘드시겠지만 선배도 좀 실수를 줄여주셨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니 뭐 일단 체면은 너무 막 꼽주는 건 아니니까, 그지? 체면은 유지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화의 원리 요거 이제 학습지로 막 많이들 하더라고. 친구들과 청소 당번 순서와 역할을 정하는 상황, 감상평을 이야기하는 상황. 자, 첫 번째 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얘들아, 동아리실 청소 당번 순서와 역할을 정해보자. 소연아, 넌 언제가 괜찮아? 나는 토론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서 일단 다음 달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절대 안 돼. 지는 너는 한가하니까 네가 월, 수, 금 청소를 맡아. 아, 나도 금요일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먼저 각자 시간이 되는 날에 말해보면 어떨까? 난 수금이 가능해. 나 화목의 시간 돼. 난 금요일만 빼고. 근데 일주일은 몇 번 청소해야 되는 거야? 일주일에? 3일? 그럼 하루씩 나눠서 하면 되겠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소윤이가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지 않았다. 즉, 너는 뭐뭐 해! 막 이렇게 강요를 해버렸죠. 그죠?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그지? 그렇기 때문에 혹시 괜찮다면 뭐뭐 해줄 수 있을까? 자, 요런 식으로 고쳐야 된다.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체면 유지의 원리랑 공손성이랑 좀 느낌이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둘 다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아까 우리 요령의 경륜을 위배한 것이다 라고 했었죠. 또한 체면 유지의 원리에서도 그 표현이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로 조금 갈래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공동체 담화 간습 성찰학이네요.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진 않아. 공동체 이렇게 나아가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관습을 얘기해요, 보통. 이덕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번거롭고 시끄럽다고 해도 정신을 정돈하여 그 대략을 잘 기억할 것이며 함부로 들어넘기지 말도록 할 것이다. 음란한 말, 도리에 어긋난 말, 허망한 말, 남을 헐뜯는 말, 잘 속이는 말, 가혹한 말, 과장의 말, 원한의 말을 들으면 대답해서도 안 된대요. 마땅히 조금씩 뒤로 물러날 것이다. 자, 그래서요, 친구들끼리 막 친구들 욕하고 막 그러면 다 돌아와요. 옛날에서부터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말 들으면 같이 욕할 게 아니고,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말이 씨가 된다. 무심코 한 말이 실제가 되었을 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조심을 하라는 말이겠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거를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말조심을 해야 된다. 우리의 그럼 담화 관습은 그럼 뭐예요? 경청, 가려듣기, 신중하게 말하기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말과 관련된 속담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자 모르는 뜻이 있으면 한번 꼭 짚어보세요. 다음 고전문학은 차계기환, 설화, 사시남정기 소설이에요. 자,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김 선생은 담소를 즐겨하였다. 이야기를 즐겨했대요. 그가 일찍이 벗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주인은 술상을 내오되 안주는 다시 채소뿐이라며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었다. 집은 가난하고 시장마저 멀다네. 맛있는 음식이란 전혀 없고 단박한 것뿐이네.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네. 자, 그때 마침 한 무리의 닭들이 하하 닭이 있네. 마당에서 어지럽게 모이를 쪼고 있었다. 김 선생은 그를 보며 말하였다. 대장부는 천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네. 내 말을 잡아 안주를 장만하게. 하나뿐인 말을 잡으라니 뭘 타고 돌아가겠다는 말인가? 닭을 빌려 타고 가려네. 김 선생의 말에 주인은 크게 웃고서 닭을 잡아 대접하였다. 자, 재치 있는 말을 이해하고 닭을 잡아 대접했다고 하네요. 그죠? 재밌는 사람이네. 자, 유소사가 지연에게 부탁하여 유모를 통해 사소저에게 청혼의 뜻을 전하고 답변을 듣는 상황입니다. 이 관직 이름이에요. 사소저, 어떤 여성을 얘기하는 어떤 뭐 소녀, 뭐 소첩 이런 말투처럼 여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유모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 다시 나와 부인의 말씀을 전했다. 노약께서 소녀의 혼사를 위해 누실로 왕림하시니 참으로 황공합니다. 누실, 누추한 곳 이렇게 겸손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왕림은 당신이 오는 것을 높여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말씀하신 유소사 댁과의 혼사는 다만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어찌 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지연은 기뻐하며 돌아가 유소사에게 편지로 통지했다. 소사도 크게 기뻐하며 길이를 택했다. 그래서 높임 표현들, 황공하다 이런 표현들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말하기 방식. 첫 번째는 완곡하게 말하기, 두 번째는 겸손하게 자신들을 낮춰서 말하는 표현들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학생의 말하기 방식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를 믿어주는 친구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학생의 임원으로 오래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성실한 자세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겸손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학생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의 운영 개념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빠른 결단력과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문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준비된 저를 학생의 장으로 뽑아주세요.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얘는 살짝 겸손하고요. 얘는 준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선택하면 돼요. 가는 겸손한 애고요. 두 번째는 자신감이 느껴지는 어떤 말하기 방식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장단점. 남자애는 겸손한 표현을 사용해서 예의가 말라. 하지만 자신감이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이제 완곡한 표현 때문에 의도적으로 얘기하고자 한 말을 살짝 숨겼지. 그지? 그럼 되고 싶다는 건지 말고 싶다는 건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왜곡해서 이해할 수 있어. 자, 두 번째. 얘는 유능하다. 일을 너무 잘한다는 인상을 주는데 거만한 느낌을 줘서 뭐 쥐가 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정리가 될까요?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료. 오늘날 담화 관습의 특징이에요.
얘들아 안녕. 난 게임 음악 작곡가가 꿈이야. 내가 피아노로 연주해서 작곡을 만들어봤는데 어때? 우와 대박인걸. 이미 작곡가 포스 철철. 따봉따봉. 이 친구 피아노 연습을 좀 더 해야 할 듯. 연습해서 다시 오셈. 여보세요? 여기 게임 속 아닌가요? 너무 실감나서 게임을 하고 있는 줄. 자, 요즘에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불편해서 악플같이 느껴지는 것도 있겠지. 이 친구는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뭘 써요? 이모티콘, 신조어, 외래어, 줄임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점. 내 생각이나 느낌을 쉽고 빠르고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상대방과는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점이 있겠죠. 자, 개성을 존중하되 타인을 배려하는 언어 생활이 필요하겠고요. 상대방의 입장 처지 고려해서 완곡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예의가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쓰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수필을 보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얘기하라고 하는데요. 자, 이타적인 소통 문화의 가치, 역설적인 표현이 드러난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한번 싹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글쓴이의 경험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보니 어때요? 수필은 경험과 어떤 성인이 된 이후의 경험, 가치관, 자신의 어떤 생각 이런 게 정리된 글이 되겠습니다. 자, 어릴 적 엄마가 동네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또 호의를 베푸는 어떤 이타적인 남을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자, 도시에서는요. 아이에게 말을 걸었는데 무안했어요. 인사를 건넸는데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시골에서는요. 아무 시골에나 들어갔는데 말 걸고 먹을 거를 줘요. 자,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태도를 정리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는 담화, 관습, 문화 같은 게 다르겠죠. 그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쓴이가 생각하는 어떤 의사소통 방식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이웃 간의 소통은 좀 필요하긴 한데 무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소통 부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또 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 찾아보니 어떤 소통에 대한 인식, 나 혼자 사는 것은 살아도 진정으로 산 것이 아니다. 요런 것들이 뭐가 쓰였어요? 역설법이 쓰였기 때문에 굉장히 참신한 표현이 나타났다. 인상 깊게 전달한다. 요 정도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필의 어떤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